자, 이과생들 위한 수업입니다. 문제풀이나 개념 정리를 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좀 더 해석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서 문제 좀 난이도를 낮춰보자 하는 취지에서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2016년도 10월 가형 모의고사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접선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곡선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상황이니까 접선 구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차이점은 기울기를 구할 때 음함수 미분법을 써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곡선이 무슨 곡선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배우거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급하는 곡선이 아니니까 문제에서 곡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 도형 문제예요. 순수한 공간 도형 문제입니다. 좌표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벡터에 대한 어떤 방정식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도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풀어야 될 도형의 상태를 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도형은 구는 의미가 없고요. 직선 3개가 있는 겁니다. 직선 AB와 직선 L과 직선 BC 관계를 잘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공간상의 세 직선이니까 잘 안되면 볼펜 세자로 들고 이 상황을 연출하시면 돼요. 연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삼성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선이라는 게 직선 3개의 관계가 직선 수선관계, 수직관계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직선 3개 관계니까 삼선일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직선 AB하고 직선 BC가 한 점을 지금 공유를 하는 거죠. 점 B를 가지고. 그렇다면 직선 AB와 직선 BC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입니다. B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B에도 수직이고 BC에도 수직인 직선 L이란 뜻은 평면 ABC로 이루어진 그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이. 그래서 그 평면 위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C점이 AB하고 해서 구 안에 있는 점이니까 그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점 A에서 출발한 직선 L이 또 수직관계에 있고 뭐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표현하시면 완벽하게 삼수선 관계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직선의 관계에서 두 직선이 같은 점을 공유하면 결국은 직선과 평면 관계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개념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시계 흐름대로 잘 따라가 봐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가 있는데 가는 자 질문을 보니까 P에 대한 함수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나다는 어떤 적절한 상수값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지금 보면 P에 대한 함수인 걸로 봐서 가가 P로 표현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 상황이 정확하게 점을 집어넣으면 Q가 나오죠. 그 Q를 P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fx가 pq가 fx 점이므로 거기에 대입해서 나온 p값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p가 1일 때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p에다 1 대입해서 식만 잘 찾으면 나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가에서 함수가 p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리고 나서 문제 흐름대로 하나씩 대입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긴 한데 전체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셀 수 있죠.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를 충분히 셀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는 게 훨씬 더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나왔으니까
어떤 변도 사용하지 닿지 않게, 그러니까 변만 닿지 않으면 되니까 대각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죠? 그런 삼각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좀 잡아서 삼각형이 한 평면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고 뭐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점의 관계가. 그래서 위쪽 점에 하나가 있거나 아래쪽 점에 하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점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두 점은 아래에 두 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의 삼각형의 개수를 세면 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고요.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형이 있고요. 거기서 두 벡터의 합의 최대값입니다. 자, 두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합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벡터의 값이 움직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점과 동점을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EGHP에서 P점이 동점인 걸로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합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 두 가지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중점 벡터를 활용하던가. 근데 이제 중점 벡터를 활용하려면 출발점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두 벡터의 중점 벡터를 이용하려면 출발점이 같아야 되니까 벡터를 평행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식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두 벡터의 합에 대한 나오면 제곱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도형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도형을 활용하라는 얘기인데 도형 중에서 원이 나와 있을 때는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HP를 이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HO 더하기 OP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차피 EG하고 HO는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고정된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평행이동해서 일치선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그냥 벡터로 푸세요. 뭐 EG 벡터나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이거 바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벡터는 점의 이동이니까 점 2에서 점 G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은 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벡터에다가 OP의 크기만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향, 왜냐면 P점 움직이는 거니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에서 움직이는 점에 대한 크기나 내적 문제에서 혹시 원이 나오거나 구가 나오면 중심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어떤 적분값을 구하라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의 조건은 이게 x는 a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나는 0부터 a까지 정적분 값이 8이라는 뜻입니다. fx 주어진 게 없어요. 없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 fex나 fea-x의 정적분값을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함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는 적분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함수를 놓고 뭐 이렇게 뭐 대칭 관계나 이런 걸 따지는 건데 fx에 대한 정보를 주고 fex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fx에 대한 정보를 주고 fex 또는 fea-x 근데 실은 여기 fea-x는 fx랑 같아요. x는 a의 대칭인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가처럼 표현할 수도 있지만 fea-x가 fx다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 방법을 안 써도 해결은 되긴 돼요. 근데 쓰면 좀 편하다는 거 정도. 그래서 주어진 상황은 fx인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fex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치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ex를 t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게 x는 a의 대칭이라는 관계식을 잘 활용을 해서 정적분의 계산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함수 관계만 가지고 수식 관계만 가지고 적분 계산하는 경우는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석할 때는 무엇을 구할 건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무엇을 구하는지가 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20번처럼 무엇을 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이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도형 같은 경우 이런 2차 곡선에서는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주어진 상황을 보면 반지름이 주어진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이 있고요. 그 타원과 원이 서로 뭐하고 있냐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원의 초점이 그 원의 양 끝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관계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접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의 접선이에요. 타원의 접선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뻔한 거죠. 첫 번째 원하고 접선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필에 수선의 발을 연결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점 P점은 타원이죠. 타원의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점 F''와 F에서 선분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PF와 PF''를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길이의 합이 2의 2다 정도는 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문제는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각도가 이미 6분의 5파이라는 각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가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과 동시에 각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주어진 OP와 그러니까 POF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이 주어지면 그 도형의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수선입니다. 반드시 그어야 되는 선들이에요. 그런 선들을 긋고 나면 문제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어보시고 나면 20번 문제는 쉽게 풀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그 함수로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fx에 대한 정보부터 봅시다. fx는 가에 의하면 y축 대칭함수고요. 나에 의하면 양수 부분에서 f-x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다해서 fx가 0으로 가니까 자극한, 우극한 다 따져서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미분 가능해서 연속이므로 함수값이 0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y값은 파이에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y는 파이 1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fx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었습니다. x분의 sin fx예요. fx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gx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을 보시면 gx가 원점 대칭 함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원점 대칭 함수인지 또는 y축 대칭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fx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gx 있으니까 gx, 그 다음에 g-x를 다 구해봐서 그들의 부호 관계를 잘 따져보면 y축 대칭 함수인지 원점 대칭 함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번은 x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gx를 극한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gx가 x분의 sin fx이므로 0분의 0꼴입니다. 높이탈을 가볍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x분의 sin x,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할 대로 쓰시면 되고요. 디귿번을 보면 f알파가 2분의 파이일 때, 자, 어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근의 개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리냐에 대한 얘기죠. 함수가 다 나와 있으면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고 그걸 가지고 문제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함수가 다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주어진 함수만 가지고 미분해서 극값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x를 대한 함수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함수값은 하나밖에 없죠. f알파. g알파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알파를
구해보고요. 근데 G알파를 구해봤더니 공교롭게도 알파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X가 알파일 때 Y값이 알파분의 1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분의 1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G-알파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G-알파를 구해봤더니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알파분의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음수인 값이 나오므로 지금 GX의 그래프를 봤을 때 기억 니은을 보면은 원점 대칭 함수이고 원점을 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원점 대칭 함수니까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그쵸? 그 다음에 x가 a인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쪽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로 지나려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0과 a 알파 사이에 극대값이 최소 하나 존재하겠죠. 하나일 수는 없고 최소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분의 1보다 큰 값으로 아마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 양수 파트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과 알파 사이에 근이 최소 2개입니다. 2개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원점 대칭 함수니까 왼쪽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는 실근의 개수는 2개이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면 미분해서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장 문제죠. 그렇지 않을 때는 주어진 특별한 조건들을 그 근처에서 함수의 변화를 미분값이나 함수값의 변화를 잘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문제고요. 경우의 수 문제는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는 일단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이렇게 잘 분류해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처럼 어떤 시행을 순차적으로 계속을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 순서의 하나하나의 시행을 하면서 경우의 수 문제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시행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6번 같은 경우는 시행이 2개가 있는 거죠. 꽃병 A에 먼저 꽃을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병 B에 꽂는 겁니다. 그래서 꽃병 A를 먼저 꽂고 나서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골라서 그 다음에 꽃병 B를 꽂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행을 잘 구분해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을 잘 구분해서 첫 번째 시행에서 한 가지 경우를 가져와서 두 번째 시행을 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론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찾으라는 얘기죠. 공간 좌표는 아니고요. 공간 도형에서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간 좌표상으로 좌표가 표현되면 우리가 벡터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벡터로 해서 평면의 방정식 활용해서 푸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7번 같은 경우는 공간 좌표는 아니죠. 공간 도형이죠.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공간 도형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을 구하라는 문제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죠. 이면각을 작도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교선을 찾은 다음에 교선에서 수선으로 각 평면에 따라서 선분을 그은 다음에 그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찾는 방식으로 해서 작도를 해서 이면각을 찾거나 아니면 정사형 문제죠. 정사형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그 정사형 관계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렇게 해서 풀어보는 한 2가지 정도 대부분 이 2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27번 문제를 보면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넓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그 평면의 삼각형의 넓이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 관계가 주어진 상황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으라는 문제는 정사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사형된 넓이의 정사형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도형이 주어져 있고요.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CD의 길이인데 뭐 CD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진 도형을 먼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형을 보면은 원 입장에서 보면 BC는 접선이죠. 그 다음에 AD는 지름이죠. 지름 AD와 BA가 수직관계에 있으니까 점 A도 접점입니다. 자, 기본적인 성질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점 B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점 B는 외부에서 원에 접선을 그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분석이 끝났으면 그 기본 도형에 대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요. 점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요. 수직관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요. 점 B에다가 선분을 또 연결하시면 되죠.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되지 않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의 문제가 나오므로 각은 2분의 세타가 되지만 우리가 한 변의 길이 BC의 길이는 1이고요. BA와 AC의 길이를 알고 있으므로 BA 기준으로 해서 BO의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지름의 길이도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AD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AC의 길이에서 CD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도형에서 길이를 구할 때 길이를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도형이라는 게 원 아니면 삼각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나오면 각도 표현하시고요. 정삼각형 나오면 각도 일도 이용하시고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선의 발 내리시고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삼각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 나오고 원에서 원이 서로 접하는 관계다 그러면 접선 관계 활용해서 문제 푸시면 기본 도형만 잘 설정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매우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29번이에요. 자, 공간 좌표를 주고 그 공간 좌표 상에서 어떠한 도형이 형성이 돼서 그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좌표인지 공간 도형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 벡터로 뭔가의 상황이 주어져요. 근데 그 상황이 대부분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평면 아니면 직선, 선분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구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반드시 그들 간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고 평면이 나온다 그러면 구하고 평면 관계를 반드시 관계란 건 길이 관계죠. 구하고 평면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길이를 따져서 그들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를 따질 수 있는 거고 두 평면의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각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도 마찬가지죠. 각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점과는 다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를 보시면 자, 벡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동점과 정점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O하고 A하고 B는 정점이고요. P하고 Q는 동점입니다. 그래서 동점이라는 얘기는 점의 자치를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 점의 자치가 의미하는 걸 파악해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A하고 OP의 내적이 0이라는 얘기는 P의 자치가 결국은 평면이라는 얘기죠. OA를 법성 베타를 갖고요. 점 O를 지나는 평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평면 중에 길이가 3인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P점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그 평면 위에 있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원입니다. 어떤 평면 위에 있는 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AB하고 BQ를 내적을 해서 0입니다. 그럼 AB하고 BQ의 관계를 했을 때 그러니까 AB하고 BQ가 수직이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Q가 동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 AB를 법선 벡터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평면이 그 Q의 자치입니다. 근데 그 중에
B에서 거리가 2인 점들을 모아보라고 그랬으니 그것도 하나의 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국은 평면 위에 각각의 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반지름이 3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2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두 평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평면의 위치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관계라는 것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각을 판단을 하시면 두 평면의 각을 알고 있으면 두 평면을 단면화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OP와 AQ의 내적의 최대값입니다. 당연히 PQ가 동점이니까 내적값이 변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일단 변하긴 한데 출발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OP 벡터는 그냥 두시고요. AQ 벡터를 OQ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수정을 해서 출발점을 같게 만드시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가나를 두 평면을 단면화시켜서 놓은 그 판 위에서 이 두 내적의 벡터값을 해석을 하시면 길이는 일정한 상황이 되고요. 각도만 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벡터의 내적 문제는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벡터가 길이도 변하고 각도 변하면 문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원이 있거나 이러면 항상 그 원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해석하면 길이는 변하지 않거든.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의 어떤 벡터 문제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원을 반드시 또 활용하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29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고요. 글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근데 이걸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고요. 어차피 30번 문제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쭉 보면 AI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A1이 2이고 AP가 8인 경우의 수를 모두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들을 가나다를 다 맞춰서 9개의 공을 다 꺼내야 됩니다. 한 개씩 모두 꺼낸다고 되어 있으니까. 꺼냈을 때 A1은 2이고 AP는 8이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PQ가 1과 9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니까 PQ를 23 또는 24, 25, 26, 27, 28 이렇게 문제를 좀 상황을 좀 해석해 보기 위해서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입해서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Q를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I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가나다에 맞춰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문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PQ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시간 오래 걸리겠지. 이제 하지만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것만 나오니까 최대한 이해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경우의 수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어떤 대략적으로 좀 규칙이 나오거나 다음의 경우의 수를 판단할 수 있는 미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잘 PQ의 자연수 기준으로 잘 분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지대로는 못 풀어요.